오늘은 무인도와 관련된 모든 법률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인도에 가기 전에 어떤 걸 알아야 되고, 또 가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무인도를 개발할 때는 어떤 것들을 알아야 되고, 또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얼마의 벌금을, 과태료를 내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대한민국 헌법 가져왔는데요. 제 3조를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속도서 안에는 유인도, 당연히, 그리고 무인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해를 나눌 때요, 직선기점, 통상기점,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느 기점으로 하더라도 무인도가 100개 정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도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걸 시작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법, 줄여서 그냥 무인도서법이라고 저는 하는데, 원래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무인도서법이라 하는 게 쉽습니다. 자, 이 무인도서법을 보면요, 제 5조를 한번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이 특별법에 따라 특정 도서로 지정된 도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환경부에 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 있고, 여기에 이 특별법에 따라 지정을 해둔 특정 도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특정 도서는요, 쉽게 말하면 무인도라 하더라도 무인도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좀 어렵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무인도 중에서 특정 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서는 이 무인도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기타 무인도들은 하지만 다 이 법률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제 10조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무인도서법에 따라 무인도서는 전부 다 아래에 있는 이 4가지 유형으로 지정이 된다라는 뜻이고요. 절대보전 무인도서, 두 번째 준보전 무인도서, 세 번째 이용 가능 무인도서, 네 번째 개발 가능 무인도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 채널을 그 전에 보셨던 분들은 각각의 특징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려서 알고 있으실 텐데요. 절대보전 무인도서, 말 그대로 보전 가치가 높거나 영해의 설정과 관련이 있거나 특별히 보존할 게 있다,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준보전 무인도서, 보전 가치가 높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출입 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용 가능 무인도서, 말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개발 가능 무인도서, 개발까지 할 수 있는 무인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이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기준이 모호해서, 혹은 그냥 통합을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 1번과 1호와 2호가 합쳐질 거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무인도서법의 제 12조를 또 한번 볼게요. 절대보전 무인도서 및 준보전 무인도서에서는 아래에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빨간색 네모를 쳐놨는데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어떤 것들을 했을 때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까요? 1, 2, 3, 4 각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공구조물 신축 및 증축, 개축. 2호 토지의 형질 변경. 3호 개간 매립 증설 간척. 4호 토석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내가 무인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인도가 절대보전, 준보전 도서라면 내 땅이지만, 내 소유지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16조를 또 한번 볼게요. 개발 가능 무인도서의 개발 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개발 가능 무인도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내가 무인도를 사려고 하는데 개발 가능 무인도서여서 좀 비싸게 주고 샀다. 개발 가능 무인도서니까 당연히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뒤에 한번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개발 가능 무인도서의 개발 사업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또 2호를 보면요, 2항을 보면요, 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개발 가능 무인도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 사업 계획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적혀 있습니다. 개발 가능 무인도서의 개발 허가를 받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긴 하지만, 그리고 그걸 잘 알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할 때는 사업 계획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제 6항을 보면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무인도서에 대하여 그 개발에 필요한 도로 및 항만시설 등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잘 알고 오히려 활용을 한다면 뭔가를 할 때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죠. 제34조 아래에 있는 벌칙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제16조 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 규모 이상인데도 승인을 받지 않고 무인도서를 개발하고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겠죠. 무인도서법 제12조 행위 제한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무인도서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절대보전 및 준보전 무인도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제가 제12조 1항에 5호에서 8호까지 그리고 11호까지만 발췌를 해서 네모 박스로 묶어놨습니다. 이렇게 묶은 이유가 그 아래 제35조 벌칙을 보면요. 5호에서 8호까지와 11호를 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이게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네모로 묶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어떤 것들을 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가 살펴보면 나무를 벤다거나 가축을 방목한다거나 무인도 안으로 야생동물을 반입한다거나 반대로 무인도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살생, 채취하거나 그 포획했던 것들을 반출하는 행위, 자연적 생성물을 반출하는 행위, 그리고 지질, 지형 및 그 밖의 자연 생성물을 훼손하는 행위, 이게 이제 한 세트인 거죠.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6호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의 기준이 뭐냐? 그 야생동물의 기준은 생태계 교란 생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근거가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어떤 게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인지 한번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제 12조에 지금 제가 5호에서 8호까지와 11호를 보여드렸는데 9호라는 게 또 있거든요. 9호에 뭐 있냐면 생활 폐기물을 투기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야생동물 어떤 게 있는지, 야생생물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제 12조에 있는 나머지 12조 1항의 나머지 호들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환경부의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거는 생물다양성법이라고 하고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환경부의 생태계 교란생물 지정고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야생생물을 반입한다고 할 때 그 야생생물에 해당하는 생물들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하지만 몇 개를 제가 가져왔고요. 우리가 잘 아는 생물들도 있습니다. 유트리아, 황소개구리, 붉은 기고북, 블루길, 크니페스, 미국가재, 꽃매미 이런 것들을 반입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12조 행위 제한 안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을 또 하면 안 될까? 이게 전체 제12조 1항의 아래 전체 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되고 제37조를 보시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 제1항 안에 11호까지 있는데요. 지금 제12조 1항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걸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 라고 또 되어 있죠. 앞서 보여드렸던 무인도서법 제12조 1항 중에서 10호를 조금 한 번 더 떼서 살펴볼게요.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됩니다. 조금 제가 떼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제12조 1항의 10호,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걸 했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과태료를 얼마를 부과하겠다는 것까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 이하 중에 그러면 100만 원이 되는지 50만 원이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인도서법이 있고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고 또 규칙이 있는데요. 시행령에 정확하게 법 제12조
제10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과태료를 50만 원을 부과하겠다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무인도서법 제13조를 한번 볼게요. 출입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입 제한, 당연히 일반인이 절대보전 무인도서에 못 들어가지만 아래 나와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자, 군사상 목적 혹은 뭐 재해가 나서 혹은 뭐 점검을 하기 위해서, 긴급 피난을 위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농업이나 어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출입하는 경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섬이 절대보전 무인도서다. 그럴 때는 어쨌든 토지 소유자가 아무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소유를 한 자에게는 출입을 허가를 합니다.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준보전 무인도서도 일시적 출입 제한에 예외사항을 두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그냥 우리 같은 일반인이 절대보전 무인도서나 준보전 무인도서에 들어갔다. 원래 무인도서법 제37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역시나 시행령에 일반인이 절대보전, 준보전 무인도서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200만 원을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 또 15조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에서는 계속 절대보전, 준보전 무인도서를 이야기했고 제15조에서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냐 그러면 해양 레저 활동, 탐방 행위 또는 자연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 생태교육, 여가 활동으로 야생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 그 외에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다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행령,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여드렸죠. 정확한 과태료가 나와 있는 그 시행령을 보여드렸고 동시에 시행 규칙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아래 제가 제10조를 또 네모를 해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인도서법 제15조에 지금 1항의 3호를 보면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해양수산부령으로 어떤 방법들을 정했는지 궁금하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아래에 있는 네모 블랭크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해뒀습니다. 이용 가능 무인도서에서요, 물 안에 들어가서 작살로 고기를 잡는다거나 이런 거 안 되죠. 아래 7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7개는요 투망, 쪽대, 반두, 외줄낚시, 외통발, 낫대, 이렇게 긴 갈고리 같은 거, 또 맨손, 이렇게 7가지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또 위반을 했다. 제15조 제1항 안에 지금 6호까지 있는데요. 제1항의 각 호 외의 행위를 하여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한다면 역시나 시행령에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무인도서법만 본다면 이걸 했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지만 시행령을 찾아보면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200만 원을 내구나 라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제15조의 1항의 6호까지 행위를 그냥 무턱대고 다 또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님을 지금 제15조 2항에 같이 적어놨습니다. 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 인가, 승인을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라고 또 적어놨어요. 자, 무인도서법 제22조를 또 한번 볼게요. 2항을 보면요,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그 토지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용자,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에 무인도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정말 무인도에 가는 사람은 좀 한정돼 있겠죠. 그 주변에서 어업활동이나 농업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무인도에 조사를 하러 가는 사람들이겠죠. 민간이 활용하는 경우는 정말 극히 요즘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드뭅니다. 지금 제22조에서 말하는 경우는요, 무인도를 조사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무인도를 조사하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제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제가 아까 무인도서법 규칙과 또 시행령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행령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4조를 보면
무인도서 지역의 주민이 주변 지역의 주민이 농업, 어업 활동 등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아까 예외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출입도 예외고 행위 제한도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 버섯, 산나물 채취 이런 것들에 예외를 두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행령은 아무래도 조금 더 구체적이잖아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별표 2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세부 과태료 금액들입니다.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예를 들면 300만 원 이하라고 적어놓고 구체적인 시행령에 200만 원 정확하게 적어놨지만 이 금액을 조금씩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환경부의 특정도서에 관한 법이 있죠. 지금 보시는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도서생태계법인데요. 이 특정도서와 관련된 무인도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같이 또 한번 살펴볼게요. 많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특정도서라고 해서 무인도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또 아니죠. 특정도서란 과연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제2조에 정의를 해놨습니다. 특정도서란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극히 제한된 지역에만 거주하는 섬으로서 자연 생태계, 지형, 지질, 자연 환경이 우수한 독도 등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서생태계법은요,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앞서 보여드렸던 무인도서법은 해양수산부죠. 참고로 무인도는 해양수산부, 유인도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지금 여러 개 법률과 부처가 조금 많이 나와서 혼동스러운데 저도 항상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이 도서생태계법 특정도서는 환경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또 넘어갈게요. 이 특정도서는 과연 그러면 뭐 어디를 특정도서로 했고 몇 개가 있는지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 계속 특정도서가 늘어나고 있어요. 생태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아무래도 환경부이기 때문에 생태계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특정도서로 지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개수는 251개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리스트들도 다 찾아보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내가 무인도 가기 전에 절대보존 도서인지 준보존 무인도서인지 특정 도서인지 확인을 하고 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도서가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기도 해요. 특정 도서에 들어가는 거, 절대보존, 준보존 무인도서에 들어가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정말 특히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는 특정 도서에 들어가면 자, 이게 보통 단속이 쉽지 않지만 단속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이 아무래도 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별 단속 기간이란 것도 있어서 많이 그냥 무턱대고 낚시하러 갔다가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과태료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정 도서는 뭐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상당히 가치 있고 중요한 곳을 지정한다 했는데 제4조에 아래에 있는 근거로 이제 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또 제8조를 보면요, 역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안 된다라고 쭉 적어놨어요. 절대보존 무인도서와 거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제10호를 한번 볼까요? 특정 도서로 생태계 교란생물을 반입하는 행위, 여기에 말하는 생태계 교란생물도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절대보존 무인도서 혹은 준보존 무인도서의 생태계 교란생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을 여기도 두고 있어요. 특정 도서에 못 들어간다 라고 하지만 절대보존 무인도서의 예외사항처럼 아래에 있는 이런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을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역시나 이 과태료 부분도 세부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하러 가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죠. 토지의 소유자 혹은 점유자. 근데 만약에 내가 소유자인데 조사 행위로 하러 저희 무인도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역시나 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인화성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한 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냥 거르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또 제4호를 한번 볼게요.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여 특정 소에 들어갔다. 들어간 자. 제10조가 출입 금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들어갔다. 역시나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상 회복에 대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도 300만 원의 과태료. 그 밑에 인화 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조리하거나 야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어놨습니다. 네모를 쳐놨는데 1회를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2회 위반은 200만 원, 3회 위반은 3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출입을 했다. 특정 도시에 내가 출입했다. 첫 번째는 100만 원 과태료, 두 번째 200, 세 번째 300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인도서법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무인도서법은 마찬가지로 실태 조사를 합니다. 제가 다시 무인도서법으로 돌아와서 보여드리는 이유가 상당히 그냥 모르고 무인도를 그냥 무턱대고 주인이 없는 땅이지 혹은 뭐 사람이 없는 땅이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정말 많은 그 법규들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10년에 한 번씩 무인도서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무인도를 조사하다가 제가 지금 4항에 쭉 줄을 그어놨죠. 어느 것이라도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을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무인도서는 지금 해양수산부죠. 유인도 행정안전부죠. 그리고 환경부 걸려있죠. 산림청, 자연공원법에 따른 뭐 국립공원, 습지보호구역, 또 문화재청 관련 법규와 얽혀있는 행정 관련 부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이걸 같이 만들어 봤고요. 정확하게 무인도를 위한 관련 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섬 발전 촉진법, 아무래도 섬이라고 하면 유인도를 먼저 떠올리고 또 섬 발전 촉진법은 아무래도 유인도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법이긴 하지만 향후에는 무인도도 같이 섬이기 때문에 어쨌든 포함이 포괄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같이 제가 보여드립니다. 섬 발전 촉진법은 제1조의 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이죠. 그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이 아니어도 무인도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그 섬 주민들이 소득이 증대되고 복지가 향상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2회 섬의 날을 올해 8월 8일에 했죠. 그리고 목포 사막도에 한국섬진흥원이 생기죠. 그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기반이 되는 것이 섬 발전 촉진법이다라는 것까지만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도 가기 전에 꼭 한번 그냥 참고용이라도 한번 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또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무인도에 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